기억의 문턱에서 나를 기다리는 당신께 새벽 4시의 비밀. 제1장 푸른 새벽의 그림자.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대지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때면 우리 집에는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달칵. 낡은 현관문 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습관적으로 협탁 위 시계를 확인합니다. 새벽 4시 15분.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소리입니다. 나는 익숙한 듯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대문 밖에는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노구의 어머니는 다 해진 분홍색 스웨터 하나만 걸친 채 안개 자욱한 골목 끝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엄마 또 나왔어? 춥다니까.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 차디찬 새벽 공기가 내 손끝을 타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내 다시 골목 끝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하게 중얼거리십니다. 아직 안 왔어. 곧 올 텐데.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야 할 텐데.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물어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저 누군가를 놓칠세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어둠 속을 응시할 뿐입니다. 치매라는 불청객이 어머니의 머릿속에 둥지를 튼 이후 어머니의 시계는 우리와는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듯했던 기억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가는 치매. 어머니는 이제 자식들 얼굴도 가끔 잊으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새벽 4시 알람이라도 맞춘 듯 대문 밖을 나서는 습관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2장 지워져 가는 지도와 설탕 밥상. 어머니는 평생 강철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3형제를 키워내셨죠.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춧가루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가스 불 위에 찌개를 올려둔 걸 잊으시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에 가신다던 분이 집에서 한참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제 이름을 부르며 누구시냐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진호야, 밥 먹어라.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내미신 밥상을 보고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밥 대신 하얀 설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좋아하는 하얀 쌀밥 많이 담았다. 어서 먹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세상에서 지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오는 길도 자식의 얼굴도 심지어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구별조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을 잊어가는 와중에도 딱 하나 새벽 4시 대문 앞만큼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 화인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새벽의 외출은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나 역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는 처지였기에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모시는 것은 효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았고 나는 점점 그 터널 안에서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터져버린 비명과 검은 봉지의 진실. 유난히 비가 쏟아지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야근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겨우 잠든 지 2시간 만에 다시 달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폭발하듯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제발 좀.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밖에는 겨울로 넘어가는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 길목,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서 있는 노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젖어 어깨가 파르르 떨리면서도 골목 끝을 응시하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에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무도 안 온다니까. 제발 잠 좀 자자, 잠 좀. 나는 억지로 어머니의 팔을 잡아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면서도 손에 든 검은 봉지만큼은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셨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를 거칠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이게 뭐라고 매일이 난리냐고. 나는 홧김에 어머니의 손에 들린 검은 봉지를 빼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봉지가 터지며 안에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편의점에서 파는 차가운 캔커피 2개와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꿀호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 이거 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 손 차가운데. 이거 줘야 하는데.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떡 조각을 흙 묻은 손으로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은 얼어붙어도 자식 먹일 호떡만은 식을까 봐 외투 속에 꼭 품고 계셨던 어머니. 그 차가운 캔커피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캔 표면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 1995년 시장통 국밥집의 위대한 유산. 비밀이 풀린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우연히 고향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나는 30년 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방황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형편이 급격히 기울자 나는 학업을 포기하겠다며 매일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시장 일이 끝나 고단하실 텐데도 자식 놈이 혹시라도 사고라도 날까봐 아니면 배고파서 기운 없을까봐 대문 밖 길목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욕봤다. 자, 이거 먹으면서 들어가자. 아직 따뜻하다. 사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들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을, 공부가 아니라 방황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공부하다 늦게 오는 착한 아들로 저를 믿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야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으셨던 거겠죠. 그때 어머니가 품었던 그 온기가, 그 간절했던 기다림의 시간이 치매라는 무서운 병마저 지우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기억이 사라져가고 자식의 얼굴마저 낯설어지는 그 공포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단 하나의 조각. 그것은 바로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제5장 마지막 마중과 남겨진 보물. 진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못난 아들이 이제야 집에 왔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벽 4시가 되면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두꺼운 외투를 챙겼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들이랑 같이 기다리자. 우리는 대문 앞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공부하러 간 아들을 기다리셨지만 이제 저는 그 기다림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 가장 고요하고 행복한 데이트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건 그의 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당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잠드셨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통장 하나. 거기엔 국밥 한 그릇 팔아 푼돈을 모은 흔적과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 살 때 보태주기.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사랑한다. 어머니는 당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만큼은 가슴 깊숙이 숨겨두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한 건 언제나 저였습니다.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가 되면 나는 습관처럼 대문 밖을 나섭니다. 어머니가 서 계시던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셔봅니다. 이제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온기가 나를 안아주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치매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깊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건네는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오늘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오늘 부모님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의 호빵 같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소중한 사연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